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바다를 향해 짖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마을 전체를 20년간 울린 진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2003년 여름,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 청파리. 이 마을에는 모두가 아는 한 쌍이 있었습니다. 어부 김철수 씨, 당시 55세. 그리고 그의 진돗개 바다. 바다는 태어날 때부터 철수 씨 곁에 있었던 개였습니다. 철수 씨는 혼자 사는 독신 어부였고, 바다는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바다야, 오늘도 같이 나갈까? 매일 아침 4시, 철수 씨가 일어나면 바다는 이미 현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3년 8월 15일 새벽 4시, 철수 씨는 평소처럼 작은 어선에 올랐습니다. 바다는 항상 부두 끝까지 주인을 배웅했습니다. 바다야, 저녁 때 보자. 오늘은 꽁치 많이 잡아올게. 철수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다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짖었습니다. 멍멍, 멍멍. 그것이 철수 씨가 바다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절대 자리를 뜨지 마세요. 그날 오후 2시경, 갑자기 날씨가 변했습니다. 동해안 특유의 급격한 기상 변화. 해상에는 순식간에 파고 3m의 높은 파도가 일었습니다. 철수 씨 배 보이십니까? 해양경찰의 무전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저녁 6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부두에는 바다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철수 씨가 돌아오는 시간, 오후 5시가 넘었지만 바다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바다야. 철수 씨 아직 안 들어오셨나 보구나. 이웃 어부 박동수 씨가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다는 박 씨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멍멍멍.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해양경찰의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철수 씨의 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부두 끝에 앉아 바다를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바다야, 이제 집에 가자. 너 밥도 안 먹었잖아. 마을 이장 김영애 씨가 바다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바다는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새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계속 바다를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개가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3일째 되는 날, 철수 씨의 배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철수 씨는 해양사고로 실종 처리되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마을 회관에 철수 씨의 영정이 놓였습니다. 바다는 영정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짖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저 철수 씨의 사진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바다야, 철수 씨는 이제 안 돌아오신단다. 영희 씨가 눈물을 흘리며 바다를 안았습니다. 바다는 영희 씨의 품에서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바다를 철수 씨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4시, 바다는 집을 나와 다시 부두 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철수 씨가 매일 배를 출항시키던 바로 그 자리에 오후 5시가 되자 바다는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멍멍멍. 마치 철수 씨를 부르는 것처럼, 마치 철수 씨가 배를 타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그날부터였습니다. 바다는 매일 새벽 4시에 부두로 나와 오후 5시까지 기다렸다가 5시가 되면 바다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1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바다를 향해 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오늘도 바다가 부두에 있던데. 벌써 1년이 넘었잖아. 저게 언제까지 저러고 있으려나? 불쌍해서 어떡해. 철수 씨는 돌아오지 않는데. 우리가 밥이라도 챙겨줘야지. 저렇게 있으면 굶잖아. 그게 밥을 가져다 줘도 오후 5시 이후에나 먹더라고. 응? 왜? 5시까지는 절대 자리를 안 뜬대. 철수 씨 배 들어오는 시간이 5시였잖아. 세상에. 2005년 바다의 이야기는 지역 뉴스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째 주인을 기다리는 게 충견바다의 눈물. 뉴스를 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행동학 전공 이수진 교수가 청파리를 찾아왔습니다. 이 교수는 바다를 일주일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는 단순히 주인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게는 정확히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부두로 나와서 정확히 오후 5시에 짖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단한 건가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대단한 정도가 아닙니다. 개의 시간인지 능력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하지만 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은 이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기억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도입니다. 애도요? 네. 바다는 철수 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가는 것은 이 교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다는 철수 씨를 애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감정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사랑하는 존재를 잃었을 때 슬퍼하고 애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펼쳐질 18년의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교수의 방문 이후 바다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파리를 찾아왔습니다. 바다를 보기 위해, 그 충성심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바다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이에요.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결정했습니다. 바다를 지키기로. 우리가 바다를 돌봅시다. 철수 씨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족이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교대로 바다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바다가 부두로 나갈 때 따라가서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낮 12시, 물과 간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후 5시, 바다가 짖기 시작할 때 곁에서 함께 바다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저녁 7시, 바다를 집으로 데려가서 저녁밥을 주었습니다. 2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돌봤습니다. 2010년 어느 봄날, 부두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바다야, 오늘 날씨 좋지? 철수 씨도 이런 날 좋아하셨는데. 동수 씨가 바다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바다는 동수 씨를 잠깐 쳐다보더니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야, 너 이제 7살이나 됐어. 그게 나이로 치면 중년이야. 그런데 아직도 매일 여기 오니? 바다는 대답 대신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나도 철수 씨 보고 싶어. 우리 다 보고 싶어. 근데 말이야, 동수 씨는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철수 씨를 잊지 않았구나. 우리는 가끔 잊고 살 때도 있는데 너는 단 하루도 잊지 않았어. 멍. 바다가 작게 울었습니다. 미안해. 네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친구였어. 2015년. 바다는 12살이 되었습니다. 걔 나이로 치면 이미 노령견이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졌습니다. 하얗던 털에는 흰 털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매일 새벽 4시에 부두로 나왔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짖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힘차게 짖지는 못했습니다. 멍, 멍.
약하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바다 많이 늙었네. 이제 부두까지 오는 것도 힘들어 보여. 수의사 선생님께 한번 보여드려야 하나. 2018년 겨울. 바다는 15살이 되었습니다. 평균 진돗개 수명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바다는 많이 아팠습니다.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수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위한 특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바다야. 너 정말 고생 많았어. 철수 씨도 하늘에서 너 보고 계실 거야. 너는 정말 최고의 친구였어. 사람들은 바다를 쓰다듬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바다는 사람들을 한 명씩 쳐다보며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지금부터 펼쳐질 마지막 장면은 여러분의 가슴을 무너뜨릴 겁니다. 2019년 8월 15일. 철수 씨가 실종된 지 정확히 16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바다는 평소처럼 부두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다야, 괜찮아? 영희 씨가 급히 바다를 안아 올렸습니다. 수의사 선생님, 빨리 좀 와주세요. 수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진찰 후,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다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 주면 안 될까요? 동수 씨가 물었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부두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16년간 매일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 부두 끝. 바다를 그곳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다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5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다야, 철수 씨 만나러 가는 거야? 영희 씨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바다는 영희 씨를 잠깐 쳐다보더니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4시 55분.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바다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정각. 멍. 바다가 마지막으로 짖었습니다.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바다야. 고생했어. 이제 편히 쉬어. 동수 씨가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바다야, 너 이제 철수 씨 만났지? 철수 씨가 널 보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철수 씨가 꼭 안아주실 거야. 바다야, 오래 기다렸지? 미안해 하면서. 영희 씨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바다야, 넌 정말 대단한 개였어. 우리에게 보여줬어. 사랑이 뭔지, 충성이 뭔지, 기다림이 뭔지. 고마워, 바다야. 정말 고마워. 바다의 장례식은 마을 전체가 참석했습니다. 바다는 철수 씨의 집 마당에 묻혔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충견바다. 2003년에서 2019년. 주인을 16년간 기다린 진정한 친구. 그리고 그 옆에는 철수 씨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2020년. 청파리 마을 입구에 작은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부두 쪽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개의 동상. 바다였습니다. 동상 아래 명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기다림은 시간보다 길다. 충견 바다를 기리며. 여러분,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남긴 진짜 메시지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다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찾아와 바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한국의 하치코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동물행동학회에서는 바다의 사례를 연구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깨의 장기 기억과 애도 행동에 관한 연구 바다의 사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가 사람들의 마음에 남긴 것이었습니다. 2021년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청파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동상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도 강아지 키울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갑자기? 바다 이야기 보니까 걔도 이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구나 싶어서. 나도 그 생각했어. 바다를 보니까 반려동물이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 맞아. 진짜 가족이야. 아니, 가족보다 더한 존재일 수도 있어. 부부는 바다의 동상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바다야. 내 이야기 덕분에 우리도 좋은 가족을 만들게 될 것 같아. 고마워. 바다의 동상 앞에는 매일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꽃을 놓고 가는 사람, 사진을 찍어가는 사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바다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 모두 제각각이지만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기다림이 이렇게 숭고할 수 있구나. 충성이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구나. 2022년 가을, 이수진 교수가 다시 청파리를 찾았습니다. 17년 만이었습니다. 교수는 바다의 동상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다야. 네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교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이 교수는 바다를 연구한 이후 동물의 감정에 대한 연구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동물도 사랑한다. 동물도 슬퍼한다. 동물도 기억한다. 동물도 애도한다. 그 모든 연구의 시작은 바다였습니다. 바다가 없었다면 나는 이 진실을 몰랐을 거예요.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바다는 증명했습니다. 사랑은 종을 초월한다는 것을. 감정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바다의 이야기는 청파리 마을도 변화시켰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평범한 어촌 마을이었던 청파리. 하지만 이제는 충견바다의 마을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상업화를 거부했습니다. 바다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에요. 영희 씨가 한 인터뷰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선생님이에요. 그걸 돈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대신 마을 사람들은 바다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바다의 사진들, 철수 씨의 사진들, 그리고 16년간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였습니다. 바다의 사랑은 공짜였으니까요. 동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념관을 방문한 한 초등학생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바다는 왜 16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동수 씨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랑이거든. 사랑이요? 응.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힘들어도 오래 걸려도 결과를 알 수 없어도 계속 기다리고 계속 믿는 거지. 바다는 철수 아저씨가 안 온다는 걸 알았나요?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마 알았을 거야. 바다는 똑똑한 개니까. 그럼 왜 계속 기다렸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야. 사랑하면 불가능해도 계속 기다리게 되거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잊을 수 없으니까. 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바다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동수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바다에게서 배워야 해. 진짜 사랑이 뭔지. 2023년 8월 15일. 철수 씨가 실종된 지 2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청파리 마을에서는 특별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철수 씨와 바다를 기리는 추모식.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 반려동물과 함께 온 사람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 모두가 바다의 동상 앞에 모였습니다. 20년 전 오늘 김철수 씨는 이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추모식 사회를 맡은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다가 있었습니다. 16년간 바다는 철수 씨를 기다렸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와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영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다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희 씨는 바다의 동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추모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정각,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바다를 향해 외쳤습니다. 바다야, 철수 씨 만났지? 이제 행복하지? 고마워. 사랑해. 그 순간, 마치 바다가 대답하는 것처럼 갈매기 한 마리가 바다 위를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것은 바다가 여러분에게 직접 전하는 말입니다. 만약 바다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바다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느 작가가 바다의 입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바다 기념관 입구에 걸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바다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16년간 주인을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매일을 살았을 뿐입니다. 철수 아저씨와 함께했던 그 행복한 날들처럼 당신들은 내가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부두로 가는 그 길, 매일 오후 바다를 바라보는 그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철수 아저씨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당신들은 철수 아저씨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철수 아저씨는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바람 속에서, 파도 소리에서, 햇살 속에서 철수 아저씨는 항상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당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고, 매일, 매일,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한 번쯤 그렇게 사랑해 보세요.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나는 게입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나는 철수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철수 아저씨는 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바다야, 오래 기다렸지? 고마워. 사랑한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멍멍.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들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세요. 기다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 바다가 당신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충견 바다올림. 바다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지만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개의 시간 인지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일정한 루틴을 가진 개들은 정확히 시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의 장기 기억력은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냄새, 목소리, 모습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도 상실을 애도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영국 링컨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개는 함께 살던 동료개나 주인이 사망했을 때 명확한 애도 행동을 보입니다. 식욕 감소, 활동량 감소, 수면 패턴 변화, 그리고 사망한 개체가 있던 장소를 계속 찾아가는 행동. 바다가 보여준 행동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 가능한 개의 애도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다의 이야기를 덜 감동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개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니까요. 사실 바다와 같은 이야기는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일본의 하치코. 매일 시부야역에서 주인을 기다린 개.
주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9년간 기다렸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그레이프라이어스 바비. 주인이 묻힌 묘지에서 14년간 지킨 개. 아르헨티나의 캡틴. 주인의 무덤을 찾아가 11년간 떠나지 않은 개. 이탈리아의 토미. 주인이 다니던 교회에 7년간 매일 간 개. 이 모든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의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는 충성.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다림. 그리고 바다도 그들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오래 기다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는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2024년 여름, 한 대학생이 청파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다의 동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바다야, 나는 오늘 여자친구와 헤어졌어. 3년을 사귀었는데 끝이 났어. 너무 힘들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어. 그러다 네 이야기를 떠올렸어. 너는 16년을 기다렸잖아. 나는 겨우 3년 사귀고 헤어진 거로 이렇게 힘든데. 너는 어떻게 16년을. 생각해보니 내가 부끄러워졌어. 나는 너처럼 사랑했을까? 진짜로 전부를 걸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을까? 솔직히 아니었던 것 같아. 나는 조건부로 사랑했어.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지. 그렇게 계산하면서 사랑했어. 하지만 너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했지. 그냥 사랑했지. 나도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너처럼 사랑할 거야.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고, 그냥 사랑할 거야. 고마워 바다야. 네가 나를 변화시켰어. 2024년 현재. 바다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가 실종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파리 마을의 바다 동상은 이제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명소가 아닙니다. 순례지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보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옵니다. 나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가? 나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 바다의 동상 앞에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변화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바다가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 당신의 반려동물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부자여도 가난해도, 당신이 건강해도 아파도, 당신이 행복해도 슬퍼도, 그들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 분들, 당신은 그 사람을 바다처럼 사랑하고 있나요?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고,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나요?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나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당신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나요? 바다처럼 16년을, 아니 단 1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진정한 충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진정한 기다림이 아름답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다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에게 바다 같은 존재가 있나요? 당신은 누군가의 바다가 되고 싶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바다는 말했습니다. 말없이 행동으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이것이 충성이다라고. 이것이 기다림이다라고. 우리도 말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바다야, 고마워라고. 네 사랑을 기억할게라고. 네 이야기를 전할게라고.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바다의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세요. 그것이 바다가 원하는 것일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세요. 바다처럼.